이 회사는 데이터를 잘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 틀을 작년부터 준비해서 갖춰 놓은 거죠. 그거를 증명하는 게 불과 이제 몇 달 후면은 임상 일상의 결과가 나오고, 기술 이전과 마일스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최근에 또 두 개가 11월, 12월에 연달아 이제 기술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술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술 수출에 의해서 그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는 지금부터는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게 주는 의미가 이제는 그렇게 그다지 크다 이렇게 보기는 되게 어렵고, 초기 단계입니다.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이런 것 좀 만들어 줄 수 있겠니 해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플랫폼을 판다라고 얘기하고요. 약을 미리 만들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것 좀 우리한테 팔래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약물로 판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ADC 플랫폼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에서 팔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으로 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에 받는 그 금액이 임상이 들어가서 받는 것보다는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4, 5개, 5, 6개까지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회사들이 이 회사의 기술을 인정하고 관심을 갖는구나 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어느 숫자 이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는 뒷장부터 드릴 텐데, 그래서 수출과 그 다음에 주가,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그 탄력도는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2022년부터는 마일스톤이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로 바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현금이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임상하는 회사로 이제 탈바꿈하겠다라는 전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LCB14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메르사나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XMT1536 난소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임상 일상 ADC를 만들고 있는 회사였었는데, 임상 일상을 작년도 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숫자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16억 달러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억 달러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초기 단계에 기술 수출을 하나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제대로 된 플랫폼이냐를 증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마일스톤 유입되는 자금력으로 초기 기술 수출에서 임상 기술 수출 전략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로 기술 수출은 해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자체 임상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술 수출 하더라도 가급적 진짜 자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임상을 진행시켜서 팔겠다, 이런 이제 전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철웅 연구소장께서 한 그 언급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바이오벤처 입장에서는 신약 후보 물질과 기술을 끝까지 개발하는데 시간, 비용, 역량 등 어려움이 따르나 지속적인 이런 기술 이전이 향후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큰 기술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단계 진입을 목표로 연구 개발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바꿔서 가겠다라고 한 게 레고캠 바이오가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새로운 도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술 이전 하나 했는데 왜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이 안 올라가느냐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이제는 기술력을 증명을 하고 그 증명된 기술력을 아주 높은 가치에 파는 게 이제부터는 중요한 작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비전 2030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파트너한테 여태까지는 계속 기술을 팔아왔죠. 그래서 IND라든가 페이스 1에 3개, 1개 이렇게 4개를 이제 들고 있는 회사인데, 2025년에 가면은 이제 기술 수출한 플랫폼들이 15개가 올라오고, 중요한 거는 자체 임상이 임상 이상으로 2개, 임상 일상 3개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드디어 레버리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레버리지의 효과는 제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자체 약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 수출한 약물들이 5개 정도는 신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비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제 다이치 상교의 그 사례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레고캠 바이오는 다이치 상교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는 것도 에너투하고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트롭2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항체를 바꾸면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서 붙는다, 이제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항체와 약물을 붙인 게 ADC인데 항체를 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바꾸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럼 주소를 바꾸면 다른 쪽으로 배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트롭2라는 거를 다이치 상교가 또 개발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한테 굉장히 비싼 가치를 받고 수출을 합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은 일본의 다이치 상교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시총이 57조입니다. 물론 이제 에너투라는 걸출한 이제 약물, 아까 보신 대로 LCB14가 누구를 정조준하고 있냐면은 에너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에너투보다 효과가 별로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에너투보다 더 임상일상에서 데이터가 잘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전체 플랫폼 가치가 전체 올라가면서 아마 시가총액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회사는 에너투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임상 3상만 9개입니다. 임상 2상은 더 많겠죠. 임상 1상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 회사의 역사를 좀 보면은 일본 다이치 상교는 엑사데칸이라는 저분자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ADC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ADC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까지 연구 개발을 했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3년 정도가 걸렸으니까 되게 장기간이 이 정도 장기간이 걸리는 게 맞죠. 19년도에 FDA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받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거의 약이 된 상태에서 아스트라제네카한테 69억 달러에 팝니다. 그러니까 약을 다 만들어서 판 거죠. 고가에 팝니다. 그리고 나서는 2020년 재작년도에 동일한 약물입니다. 약물은 동일한데 이 앞에 있는 항체를 바꿨습니다. 항체만 바꾼 거예요. 트롭2라는 항체를 바꿔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팔았냐? 똑같이 아스트라제네카한테 60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엑사데칸이라는 그 저분자 항암제가 실패했을 때 2006년도에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그때부터 조용히 이 회사는 에너투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투의 임상 1상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죠. 그게 나오면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투 임상 2상일 때부터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하는 게 보시죠. 그리고 나서 에너투 약물이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주가 상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레고캠 바이오의 나중에 이제 그 사례를 든다 그러면 레고캠 바이오가 신약 승인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단기적으로는 올랐다 빠질 수 있지만 그때부터 아마 주가는 제대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 항체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약물을 정말 고가에 팔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그 작업을 레고캠 바이오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죠. 이게 그 트롭2를 사온 게 2011년 작년도 5월 달입니다. 이거를 이탈리아 회사한테 MT한테 사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링커하고 약물과 관련한 컨트롤을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항체들은 다 사와야 하는 거죠. 그죠? 항체는 다른 회사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MT와 같이 합작으로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이치 상교 DS를 이제 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LCB14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투를 정조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가 정말 높은 성장과 그 주가를 보이려면은 이 DS를 데이터로 다 이겨야 됩니다. 이제 트롭2 항체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
다 이겨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02의 전임상은 이겼으니까 이제 임상 1상 그리고 임상 2상에서 아주 좋은 데이터를 보인다 그러면은 가치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후발주자는 무조건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앞에 간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레고캠 바이오를 볼 때는 무조건 데이터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커뮤니티의 투표 글에 추천하시는 기업을 꼽아주셨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레고캠 바이오였었는데 네, 예. 뭐 이러한 좀 앞으로가 기대될 만한 내용들도 이제 그걸 꼽아주신 이유 중에 하나일까요? 이 회사를 이제 꼽은 이유, 저도 이제 왜 그 구독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가장 이제 설명을 듣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자료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이 회사가 어떻게 발전할까, 지금 뭐가 중요할까,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라는 점을 봤는데 이 회사는 데이터를 잘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 틀을 많이 작년부터 준비해서 갖춰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게 불과 이제 몇 달 후면은 임상 1상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요 전번에 익수다가 이제 중국 이외에 이제 판권을 사갔지 않습니까? 결과 나오기도 전에 익수다가 사갔어요. 어떻게 보면 익수다는 할 것 같다 쪽에 베팅을 건 거죠. 6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내고 그건 돌려주지 않는 돈인데 내고 사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은 한번 우리가 볼 때는 그 임상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임상 데이터가 한번 잘 나오면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갖다 놓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진짜 임상 이상 됐을 때 아까 주가 보시는 것처럼 임상 이상 됐을 때의 주가가 이 회사에 진짜 그때부터 제대로 주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같이 성장하면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 그 다음에 CEO든 경영진을 믿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회사 중에 하나지 않을까. 단 플랫폼 회사긴 하지만 임상 1상이라는 게 약간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아직 너무 초기긴 하지만. 근데 기술 수출을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ADC라는 게 약이 11개씩이나 나온 증명된 그런 기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